네, 계속해서 고급 강좌로 넘어와서요. 고급 강좌에서는 이제 주로 피벗 테이블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고급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관련된 어떤 작업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피벗 테이블인데요. 예제 그 파일에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시트를 찾아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벗 테이블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집에 있는 방문을 열 때 그 벽하고 문하고의 축 사이에 껴있는 그 뭐라 그러죠? 네, 목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있어가지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부분에 그거를 피벗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그럼 엑셀에서 피벗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느냐?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벗을 어떤 기준을 이쪽을 기준으로 한번 잡았다가 아니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한번 잡았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방향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엑셀이 제공해주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이러한 이 기본적인 이 데이터 목록에서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뭐 지역별로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별로 뭐 판매 평균이 어떤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몇 개를 더 팔았고 덜 팔았고 등등 우리가 분석해내야 될 데이터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편하게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분석의 기준을 바꿔줘 가지고 사용자의 편의를 이제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엑셀 2000부터 엑셀 XP까지 오면서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것이 바로 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엑셀을 뭐 흔히들 직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저게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어떤 그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목록의 가운데를 하나를 선택을 해놓고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 또는 피벗 차트 보고서, 피벗 차트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피벗 테이블에 새롭게 가공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차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엑셀 2000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아무튼 이걸 한번 클릭을 딱 해보면은 피벗 테이블 역시 차트 마법사랑 어떤 다른 마법사 상태랑 동일하게 마법사가 제공이 되는데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외부 데이터냐 아니면 엑셀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엑셀이죠. 엑셀 선택하고 원하는 보고서의 종류가 피벗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피벗 차트 보고 지금은 차트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피벗 차트 보고서가 엑셀 2000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 2000 이전 버전까지는 그러니까 엑셀 97이나 이런 이 정도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갖고는 차트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 기능을 보강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그 데이터의 원본 목록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록의 한 가운데를 찍어놓고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얘가 전체 목록의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만약에 틀리면은 여기 뒷부분에서 이렇게 쭉 범위를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위치가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할래?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 삽입을 할래?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마침을 하기 전에 피벗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벗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피벗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두겠냐 그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전체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테이블을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팔았는가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기준이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 지금 그 필드에 원본 데이터 목록의 이름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그래서 이름을 나는 페이지로 구분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어떠한 품목들을 총 얼마치를 팔았나 보고 싶다.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 레이아웃은 나중에 그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서도
변경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근데 판매 금액의 합계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옵션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 뭐 평균, 그쵸? 그럼 내가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러면 판매 금액이 평균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합계를 한번 구해보죠. 판매 금액의 합계. 그래 놓고 확인. 지금 우리는 새로운 워크시트 지금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에 보시듯이 새로운 그 피벗 테이블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네. 잘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조금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현재는 이게 지금 잘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레이아웃 그대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는 이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대로 새로운 표를 하나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승헌 씨의 어떤 데이터만 보고 싶다. 우리가 이쪽에 아까 이름을 페이지로 나눴으니까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면 최승헌 씨가 라디오 TV BTR 남부 동부에서만 팔았는데 이렇게 합계가 돼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죠? 하면은 동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품목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은 것들은 모두를 다 이렇게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TV는 빼고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은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가 복잡할 때 일목요연하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의 기준을 바꾸고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이 피벗 테이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바꿔보자. 그쵸?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엑셀에서의 모든 것은 한번 삽입을 한 다음에 어떤 그 변화를 시키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보자. 이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만드는 건데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지역별을 갖다가 페이지를 나누고 이름으로 사람들 간의 구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역시 피벗 테이블 안에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한 다음에 마법사를 새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법사. 그럼 아까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클릭한 다음에 이 레이아웃에서 이름을 여기로 끌고 오고 이제 지역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 누르고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각 사람들이 지역에서 몇 개를 팔았는지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피벗 테이블을 차트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피벗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트 시트가 만들어지고 그 차트 시트에 피벗을 기준으로 한 그 데이터를 차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도 피벗 테이블처럼 여러가지 표시하고 싶은 항목들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고 그런 작업이 가능한 거죠.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피벗 차트만을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 차트 2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차트가 없으면은 차트 1이 되겠죠. 시트 이름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이것도 역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나는 TV는 이런 식으로 TV를 뺀 데이터들이 지역에 맞게끔 나는 지역을 모두 다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차트에서조차도 어떤 대화형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만을 따로 빼서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편할 기능이 물론 이 피벗 테이블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모든 항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필드 설정을 갖다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필드 설정을 지금은 수량이지만 합계 수량이지만 나는 평균을 보고 싶다. 또는 옵션을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는 데이터 표시 형식이 데이터 있는 그대로 표시가 되는 표준 형식이지만 나는 기준값과의 차이를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모든 데이터를 기준 필드가 이름이고 기준 항목 김영백 그러면은 김영백이가 판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몇 개를 더 팔았고 덜 팔았고 이러한 그 옵션을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하나씩 메뉴를 살펴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피벗 테이블은 개념만 잡으면 실무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셔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 요약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로 물론 이렇게 이제 실전에서는 작은 데이터는 아니겠죠. 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김선아 씨가 라디오 BTR 이렇게 팔았구나. 그럼 저거를 별도의 시트에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위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표시된 그 항목 중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여기 나오듯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의 이 라디오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디오에서 클릭을 했잖아요. 그쵸? 김선아 씨의 라디오 31개 여기서 클릭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시트의 요약이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면, 피벗 테이블은 엑셀의 가장 고급 단계의 그 데이터 분석 도구이거든요. 앞에서 배웠던 그 부분합, 그리고 필터링, 자동 필터, 고급 필터랑 같이 이용하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많은 데이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지금 발전되면서 어떤 그 서버의 로그 파일이라든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파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관리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SQL 서버 이런 것들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만은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엑셀로 엑스포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이나 필터링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또는 기타 다른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벗 테이블과 오늘 중급 시간에 배웠던 이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고급 강좌에서의 피벗 테이블을 잘 익혀두시면은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은 끝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통합 문서를, 그러니까 엑셀 워크북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엑셀 강좌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 내나 아니면 집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꾸며져 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상대방의 어떤 특정 컴퓨터에 폴더가 공유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그 공유 폴더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파일을 오픈했을 경우에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를 설정을 해주지를 않으면은 일단 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거기다가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읽기 전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노트북에다가 지금 예제라는 파일을,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그 노트북에서 지금 엑셀 파일을 오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또 오픈해가지고 뭐 안무 작업이나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면은 지금 실제로 자기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황당하겠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제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서 오픈 시키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저쪽 노트북에서 이미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배기가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겨 있어서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열어가지고 한번 열어볼까요? 읽기 전용으로 지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제.xls라는 파일은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이걸 30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금 화면이 커서 잘 안 들어오는데 예제는 읽기 전용입니다. 복사본을 저장하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하세요. 그런 말이 뜨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그 작업을 할 때는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온 개념이 바로 통합문서 공유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기존까지 이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네트워크만 돼 있으면 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생소해서 이거를 잘 해주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경한 건 이 부분을 변경했다 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작업을 할 때는요, 도구에서 통합문서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병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 파일을 오픈하고 있더라도 딴 사람도 열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워크시트에 셀상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언제 변경을 했다 이런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참조를 해가면서 중앙에 있는 중앙 네트워크에 있는 파일을 여러 명이 동시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급 가보면은 누가 어떤 내용을 변경했다를 며칠간 저장을 하겠느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바꿨던 간에 그 변경 내용을 바꿔서 저장해라. 하지만 30일 동안은 누가 바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공유를 해놓고 제 노트북에 가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변경을 했어요. 네, 공유된 데이터를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에 제가 도구에서 변경 내용 추적 그 다음에 변경 내용 표시에 가서 내가 어떤 변경 내용을 표시할 거다 이런 조건을 걸어주면요 뭐 언제 모두 누가 그러니까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변경한 내용은 다 표시해라 화면에 표시해라 해서 확인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셀에 입력되는 일반 메모하고는 좀 틀리죠. 왼쪽 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를 딱 가져다 가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값을 어디에서 뭘로 바꿨다 이러한 그 변경사항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변경 내용은 틀린 거다 해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변경 내용이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 변경 내용을 다시 적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막연하게 공유만을 통해서 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에서 통합 문서 공유 설정을 해놓고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시는 게 좋으리라 봅니다. 네, 이것으로 4시간에 걸친 엑셀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매크로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다루질 않았는데 사실 업무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엑셀을 하려면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 아니면 매크로를 잘 만져야 된다 그러더라. 그 매크로라고 하는 게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그 구문으로 엑셀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데이터 양이 작은 예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큰 데이터를 갖고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시험의 범위가 아니고 실제 이 개발자들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그 빠진 내용이 있는지 한번 메뉴를 살펴보면서 그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빠진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파일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HTML 파일,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만드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적 쉬운 랭귀지인데 컴퓨터 랭귀지인데 그 랭귀지로 엑셀 그 하나의 시트를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만들고 이쁘게 워드 프로세스 못지않게 엑셀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웹페이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HTML 랭귀지를 모르더라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그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업 영역 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 개의 파일을 오픈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창 메뉴에 가면요 정렬이라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엑셀 문수가 열려 있을 때 이거를 3차원 그 워크북 참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일에서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바둑판식으로 저장을 했다. 그럼 지금 총 열려있는 문서가 2개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번에도 항상 이 2개는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작업 상태, 작업 영역 저장이라고 하게 되면 네, 작업 영역 저장은 이 XLS도 아니고 XLT도 아니고 XLW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그 저장된 문서를 오픈하게 되면 사실 그 저장된 문서 XLW 파일 안에는 엑셀의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이 창 정렬된 방식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작업 이 영역을 다시 오픈해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딴 거는 다 봤죠. 편집도 우리가 다 했고, 보기도 다 했고, 삽입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식도 다 알아봤고, 스타일까지 알아봤고, 도구도, 그러니까 도구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은 이 목표값 찾기라든가, 그렇죠? 목표값 찾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비어있는 시트가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자, 10이라는 수치가 들어갔고 20이라는 수치가 들어가서 합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시그마만 딱 누르면 합계가 구해졌죠. 그죠? 딱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여기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수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값들을 바꾸면은 자동으로 수식이 변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합계가 반드시 50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5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값을 얼마를 바꾸면 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가 수식 셀이 이건데 찾는 값이 50이에요. 50. 그러면 이 50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값을 바꿀 셀이 여기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가 20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식으로, 이것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큰 데이터에서는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식 값을, 목표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셀을 얼마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얼마를 더 감소시켜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1이 있고 1이 있고 우리 열이 없어졌죠. 열 번호가. 그런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급 강좌에서 도구에서 옵션에 가셔서 현재 이게 R1, C1 탐조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A로 돌아왔죠. 자, 그리고 뭐 또 안 한 게 있나요? 도구 데이터.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제 엑셀을, 그러니까 엑셀 외부 파일을 갖다가 엑셀로 가져오는 방법, 특히 텍스트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가져와 봤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1, 2, 3을 컴마를, 그죠,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싶다, 나눠가지고 각 셀에 집어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구분기호로 분리된다, 다음에서 쉼표죠, 탭이 아니라, 해서 마침을 하게 되면 1, 2, 3이 각 셀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나눠서 각 셀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어떤 구분 기호를 일정하든 아니면 너비가 일정하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했었고, 그룹 및 윤곽 설정 우리가 부분합을 하면서 한번 다뤄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이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강좌, 그러니까 중급, 고급, 그 다음에 기초편을 갖다가 다 해보시고, 그리고 단편 강좌로 따라가는 액세스 이 강좌를 갖다 한번 보시면은 엑셀 전체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 액세스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잡히면은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작업을 엑셀로 한번 다 만들어 보세요. 가계부를 만들어 보시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CD에 포함되어 있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계속 하셔가지고 업무에 응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엑셀 도움말이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말을 보시고, 내가 모르는 기능이 있었구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에서 내가 필요한 함수들을, 업무에 꼭 자주 쓰는 함수들을 갖다 잘 정리해 놓고, 모든 함수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험에도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엑셀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좋은 사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뜻한 바 이루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